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 올립니다. 저는 그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뭐 해봐야 뭐 그냥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걸렸다 그럴까요? 이렇게 노란 딱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고리즘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조회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영상 올리는 것이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요즘 뭐냐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량 하나님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15년 전부터 글 써왔던 거를 이제 글 쓰는 쪽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할 말 해가지고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글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생각을 다듬고 또 이렇게 한 번 쓰고 초고를 쓰고 또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듬어서 올려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그 지력이 소진되는 상당히 그 힘든 일이 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말 잘하는 사람하고 글 잘 쓰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 글을 정갈하게 써내가지고 딱 이렇게 그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이면은 더 이렇게 생각이나 이렇게 쉽게 하면 내공이 더 꽉 찬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막 이렇게 그 동영상을 막 올려가지고 말을 달변을 하는 사람보다는 글을 쓴 사람들은 저는 더 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그 동영상 올리는 거에 재미가 별로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천문명리와 하나님 네이버 블로그하고 또 다음 블로그에 천문명리 하나님이라 돼 글을 쓰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는 그 저 윤석열이 사주를 올려서 대권 관계에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정희 걸 또 올렸어요. 그때 최정희 걸로 좀 많이 와서 들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글에도 써 있지만 천문명리 하나님의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글에도 써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최재형은 대통령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생일이 양력으로 해가지고선 그 임신 일주가 되면은 내년에 물 먹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냥 손들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요. 또 윤석열이 사주도 그 이제 그 최근 거 말고 그 이전에도 윤석열 사주에 그 정주운늘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얼별로 설명도 했어요. 얼명도 설명도 했고 동영상에 도 윤석열의 사주를 얼별로 어떻게 진행되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이제 그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이는 지금 8월 9월 달에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요번 달 다음 달에 잘 나갑니다. 관성해지고 8월 2일인가 언젠가 이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당 국민의힘 정당에 입당했잖아. 그런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9월달에 더 승승 잘 나갑니다. 10월달에는 쇠를 더 많이 귀합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약간 잡음 든다는 운이 잡음 일어나는 운이 이제 10월달에요. 이다가 11월 이렇게 되면은 운이 잘 소통해가지고 1월, 2월 이렇게 가가지고선 그 12월, 1월, 1월까지 12월, 1월까지는 자기 운을 받아서 좀 당차게 나가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 대선 바로 직전 2월, 3월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도 글을 쓴 것도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이가 그래도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대운이 지금 정관 대운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차해가지고 딱 뜨는 운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요즘에 또 뭔 저기가 나오냐면은 그 윤석열 씨 그 부인의 김건희 씨가 사주가 나오고 이게 관상이 딱 나오는데 딱 보니까는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그 여러 그 대권 후보의 부인보다는 김건희 씨, 그 윤석열 씨 부인의 관상이 상당히 그 이렇게 영명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사주도 그렇지만은 그 관상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그런 식의 관상이고 사주도 그렇다는 거죠. 특히 이제 김건희 씨, 그 윤석열의 부인인 그 김건희 씨의 운이 내년 2월부터는 상당히 좋게 흘러갑니다. 상당히 좋게 흘러가요.
2월 3월달 돼가지고 상당히 좋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땐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장담을 왜 못하냐면요, 이렇게 운이 지금 2월 3월달에는 윤석열은 운을 되게 안 좋게 갑니다. 최재형이는 무조건 2월 3월달에 이렇게 물 먹고 땡 끝나버려요. 최재형은요. 그래가지고서 윤석열이가 이쪽에서 뜨고 가고 하는데, 지금에 보는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김건희 씨 사주나 관상을 딱 봐서는 내년 2월 3월 달에는 크게 뜨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그 선거운동 할 때 은근히 윤석열 씨 부인인 김건희 씨가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김건희 씨 그 운으로 해가지고선 윤석열 씨가 가까스로 대권을 잡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올리는 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민경욱 사주를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6월 달에 올렸고 얼마 전에도 민경욱 사주를 올렸어요. 2번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6월 28일에 재검할 때 민경욱 사주를 봤을 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6월 28일 그 이후에 재검 후에는 민경욱의 뜨는 운이 왔다, 이렇게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지금에 와서는 점점 뜨고 있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6월 달에 올렸고 얼마 전에 또 민경욱 사주는 부정선거 결과를 예측한 거 있었고, 요번에는 거기에 이제 더 부차적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로 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올리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는 그 민경욱 사주로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월별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좀 자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딱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부정선거가 이렇게 증거가 막 튀어나온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삼척동자도 이렇게 보면은 다 이게 부정이고 잘못됐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은, 요즘 아주 말을 되게 아주 정갈하게 되게 콕콕콕 잘 쏘고, 이렇게 뭐 독설도 하고 되게 이렇게 촌철살인식으로 말 잘하는 홍준표는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빵끝 안 하는지 나는 딱 볼 때 완전히 가식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저 새끼는 솔직히 이렇게 잘난 척하고 막 일침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왜 삼척동자도 다 지금 증거 자료가 나오는데 왜 이 빵끝 안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불교 쪽에 끼우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재형이는 판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딱 철저히 믿고 살아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지, 나는 그게 아주 못마땅해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최재형 쪽에도 마음이 많이 갔는데 완전히 이게 제껴놨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부정선거에 대한 걸 왜 입방 끝도 안 하고 거기에다 한마디 안 하는지, 나는 그거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그 천문명리 하나님의 2014년도 4월 달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글을 내가 쓴 적이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뭐 했냐면은 우리나라를 침탈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뭐 했냐면 이게 깜빵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수에서 깜빵에 갔죠. 깜빵에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둘이 이게 주고받는 교신이 있어요. 근데 안중근이는 이제 천주교 신자이고 토마스라고 하는 이제 세례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목적으로 딱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네가 옳은 일을 하고 나서 목숨을 구걸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죽어라. 그래서 어머니에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는 안중근 의사는 딱 무슨 얘기 했냐면은, 어머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무 얘기도 않고 죽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저들이 막 의분을 갖고 있거든요.
솔직히 내가 뭐냐면 아유 우리나라가 왜 총이 없지? 그래가지고선 뭐 저기 하면 그 부정선거 했던 그 오영돈 있잖아요. 뭐 양정철이 뭐 이근영이 지금 뭐 이낙연이 그다음에 그 저기 그때 저기 했던 그 당수했던 저기 그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문재인까지도 뭐냐면요 이렇게 총 있으면 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울분에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산에서는 일개 필부이지만은 판사까지 하고 또 뭐 검사나 그 판사했다는 윤석열이나 지금의 최재형이는 부정선거 발표했죠. 왜 거기다 한마디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냥 한마디 놓기냐면은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올바르게 이렇게 그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에서는 황교안이가 낫더라는 얘기죠. 황교안이도 차두차면 이제 교회 전도사고 해가지고 분명히 실행하는 그 믿음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윤석열이는 검사에서는 그 얘기도 아무 얘기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최재형이는 판사까지 오고 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어찌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지 난 그게 답답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주둥아리만 까는 믿음은요, 하나님은 위선자 이렇게 독자 새끼라고 욕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나 검사나 판사나 했던 사람들은 홍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선거에 얘기 안 한다는 이 자체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냥 니들은 그냥 직업 정치인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의의를 가지고선 정치를 하거나 이런 식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다는 얘기죠. 요즘 저 공병호 TV에 그 동영상을 보면요. 상당히 저와 같은 이런 식으로 막 의분에 대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조그만 일로 해가지고 막 개모도 그랬는데 아무리 코로나라 그러지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좀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불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막 그 화염병 던지고 모으면서 대모으면서 막 타도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대가 잡는 것도 있지만요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 또 오래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저기에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건 다 이렇게 위선자 예수님만한 독사의 새끼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함을 갖는 믿음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민경욱 사주는 내가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63년 6월 17일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건 정확합니다. 계묘, 무오, 신묘, 갑오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서 요 사주가 이제 지금이 어느 시기에 왔냐면은 요 운에 와 있어요. 임자운에 당일구세 요 자수 대운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오행이 다 구비돼가지고 잘 흘러요. 근데 요 사주가 특징이 또 뭐냐면은 특성이 뭐냐면은 지지에 이 오묘 해가지고 도화 4개가 다 되어 있는 패살이라 그러는데 도화가 한 2개 정도만 있으면은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도화가 4개가 다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특징을 가지는 사주라 가지고 좀 이렇게 특별한 사주를 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 사주의 이제 특성은 뭐냐면 요렇게 봤을 때 그 오행 구성을 이렇게 보고 특성은 5 신약간 여기는 다 이 재관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 기가 약합니다. 신약 밑에는 재관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기본 바탕이 되게 약합니다. 약해가지고 이렇게 평간성 오면 이렇게 해서 평간성에 오면 평간성 정인격 사주야. 요 초식이 정인격 사주야. 정인격 사주면서 인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요 인수가 와야 돼요. 인수가 와야만이 자기가 용신이 됩니다. 요거 용신이에요. 그리고 용신인데 이게 신약한 사주니까는 인수와 비겁, 그러니까 토성, 인수와 금성, 비겁이 이 사주에는 용이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운을 파악할 때 이 사람이 용이신으로 지나갈 때는 운이 풀린다, 좋게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올해가 신축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민경욱 씨는
운이 올해 신축년에 탄력을 받고 왔어요. 그러다가 언제서부터 그 계기가 됐냐면 6월 28일 그러니까는 6월달 그러니까 7월 그 6월달 그때서부터는 그 신축년의 운기를 그대로 용의신의 운기를 받아가지고선 이렇게 딱 뜨는 운이 와 있어요. 뜨는 운이 와 있어가지고선 제가 지난번에도 올린 것 중에 뭐냐면 6월 28일 날 재검표 할 때부터 민경옥 씨는 이게 그 점점 뜨는 운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운이 흘러갈 때 대운행이나 그다음에 세운행이나 어른을 파악할 때는 전반적인 기가 용희신 토성과 금손을 흘러가느냐 요걸 보면서 이 사람의 운세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주가 특징이 뭐냐면은 이 그 장성이자 장성이 두 개가 있으면서 이 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끝장을 봅니다. 특히 일제 장군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끝장을 볼라 덤벼요. 아주 끝까지 덤빕니다. 그래가지고선 요 오묘오묘인 사람들이 뭐냐면은 기자나 감사직이나 어떤 거 조사해가지고 콩콩콩콩 파헤치면서 탁탁탁탁 끝나는 걸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뭘 파헤치고 나서 어떤 연관이나 인과관계를 안 가져요. 그러니까 남들하고는 많은 사람하고는 이렇게 이제 연락도 많이 하고 직업상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이 딱 끝나면은 어떤 식의 이렇게 그 뭐 봐준다거나 관계나 인과관계나 인맥이나 이런 걸 형성돼가지고 길게 가는 인간성이 없는 사주라 그래. 똑딱 끝나는 사주. 그러니까 살이 딱 할 때는 딱 치밀하게 하지만은 그거 끝나면 언제 갈 때 딱 끝나는 사주가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또 뭐냐 한번 걸리면은 장성 장군이 있어야 끝까지 판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주에는. 그리고 그 도화가 공망이 있으면은 이게 그 어떤 일을 벌거나 문화나 예술이나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도하고 공망을 만나면 팍 펼쳐나간다.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특징이 좋은 거 뭐냐면 천을 문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을 문곡이 그 월지에도 있고 하면은 바로 윗사람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을 문곡이 시지에 있으면은 후배들이나 또 나중에 본인이 그 후배들이나 죽어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야 그 양정철이도 내가 설명하는데 조혜주나 그 다음에 막 이낙연이다 뭐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문재인의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주에 천을 문곡이 있으면요 이 영향이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법원 판사들이 그 6월 18일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결정적 증거에다 다 까발쳐가지고 성공 부여를 딱 때리지 않고 기준 넘어가면은요 뭐 천혜진이나 이동원이나 이 사람들이요 후세 대대로 이완영이처럼 그 오명이 남습니다. 분명히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문곡귀신이 있어가지고 민경옥 이 사람은 죽어서도 이 사람이 이 사건이 끝나서 계속 회자되면서 민경옥이를 상당히 드높게 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박정희가 그걸 받아서 했고 문재인이가 노무현의 이 문곡을 받아가지고 이어가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민경옥 씨의 사주로 봐서는 이 CG의 문곡 귀신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후세들이 이 사람이 죽어서도 계속 회자돼가지고 이 사람을 칭송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쉽게 말하자면 지금의 그 오명을 쓰지 않게끔 대법원 판사들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가지고 이완행처 오명이 남습니다. 뭐 천혜주나 천대엽이나 그 다음에 이동훈이나 그 대법원 판사들은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계속 나가지고 이완행처럼 주장장 나옵니다. 이제는. 주구장창 역사상으로 남게 돼 있어요. 이 문곡귀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민경옥 사주를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는 뭐 내년 어떻고 후년 어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8월 9월 때서부터 얘기할 때 부정선거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비로 진행되냐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8월달 이렇게 돼가지고선 민경옥이가 이렇게 고소 고발해가지고 고소인 조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두영이라고 하는 그 검사가 전형적으로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경옥 씨도 이렇게 나한테 이제 카톡으로
저기 전화나 이걸로 해서 연락을 하는데 내가 이거는 8월달 되면은 본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부나 이런 쪽으로 승차하는 일이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9월달에는 더 당당해집니다. 그랬어요. 9월달에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 상당히 당당해집니다. 그러다가 10월달에는 많은 사람이 동조자가 생긴다 그랬어요. 제가요. 많은 사람 동조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때서부터 적이 된다. 그러니까 11월달에는 그 운이 잘 소통이 돼요. 운이 잘 소통돼 가지고 자기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집니다. 11월달에는요. 게다가 12월 1월달 되면은 자기 의지나 입지가 막 당당해져요. 당당해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내년 특히보다 1월달 신축년이면 신축년, 신축월이 이렇게 돼가지고선 신축년에 이 사람의 그 전형적인 그 세운과 어른이 맞아져가지고 상당히 크게 뜨는 결과가 11월달에 그러니까 내년 1월달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권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이렇게 확 짚고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식의 영향이 내가 보기에는 12월 1월 달에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황교안이가 그 선거에 패배해가지고 그 즉시 이제 물러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히 황교안은 내년서부터 이렇게 뜨는 눈이 와 있어요. 다시 정치적으로 딱 이렇게 자립해서 뜨는 눈이 황교안한테는 내년부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나 지금의 이제 그 윤석열이나 최정희나 이런 사람들 부정선거에 딱 이렇게 몰아쳐 가면은 그때서부터는 황교안이가 딱 이렇게 뜨는 눈이 내년 2월부터는 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그거를 첨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내년 2월달 되면은 이게 민경욱 씨는 인오 합이 돼가지고선 이렇게 상당히 강한 관성이 와버려요. 관성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큰 조직에 조직에 들어가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약관사에 관성이 오면은 자기가 되게 버리고 싶는데 천간에는 이게 식신상관해가지고 그 이제 관왕 이런 경우는 관왕 신왕사주라 그래. 관왕 신왕세운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책임이 많지만은 동시에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무마시켜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올바로 처신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눈이 내년 2월부터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민궁 씨한테도 이렇게 메시지를 무슨 얘기냐면 내년 2월 되면은 어떤 큰 조직에 뭘 맡아서 이렇게 당당히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정당에 저기를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변인식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내년부터는 그 이민년 이렇게 돼가지고는 어떤 큰 조직에 민경욱 씨를 속해가지고 이렇게 대변인이나 뭐 하는 식의 일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10월달 되면은 상당히 돕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블룩블룩 해가지고선 일이 막 이렇게 커지가지고선 이렇게 블룩블룩 자기 힘을 받는 그런 식의 운이 10월 달에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원군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때는 운이 잘 소통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한 바대로 잘 됩니다. 근데 12월 1월 달에는 자기 입지가 당당해지면서 괜찮게 나간다. 그런데 1월 달에는 자기 크게 승차하고 2월 달에는 어떤 조직에 속해서 간다. 이제 그것이 민경욱 씨의 그 전반적인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흘러서 간다는 얘기죠. 이게 분명히 내년에 이겨낸 지살망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부정선거에 실질을 기획하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이렇게 한 놈이 양정철이에요. 양정철입니다. 이거는 매스컴을 딱 들어보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인쇄용지를 대량으로 가져서 집어넣고, 울지로 같은 데에서 인쇄용지를,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양심선언하면 크게 터지니까는 양정철이가 그걸 뭐 했냐면 중국에서 인쇄한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인쇄한 투표용지를 딱 보니까 다 저건 중국에서 조작질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뭐야 그 도장도 막 저기 오고 인쇄도 저기 오고 이게 개판을 한 거죠. 한국에 인쇄를 했으면이 아마 절대천리 100%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양정철이가 중국에 가서 그 인쇄지를 그러니까 투표지를 인쇄하다 보니까 중국의 인쇄 기술이나 보면 이게 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게 빵 터진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저거 양정철이가 중국 가가지고 인쇄용지 사전투표지 다 조작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 모양 저 꼴이 됐구나. 그러니까 배치님 뭐 일장기 그다음에 본드 뭐 옆구리 터진 거 뭐 자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한국의 인쇄소를 포섭해서 했다면은 100%딱 맞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개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도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끌어지고 기획건들이 양정철이에요. 근데 양정철의 사진은 내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 잠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양정철은 64년 7월 4일에 지금 58세인데 갑진 경호 갑인해가지고 신을 몰라요. 근데 요거는 확실하다. 근데 요 사주가 뭐냐면요. 12 신사의 중에 월지에 재살이 있고 일지에 역마가 있으면요 요거는 사고치고 도망다니는 사주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언제 딱 이렇게 꼬르륵 가져앉으면 지금은 신축년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이게 관제수가 오늘 운입니다. 오축 원진의 신금에 이렇게 신금호 이제 간목은 신금으로 들이치게 되는 정관운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 구설수에 얽히는 운이 올해 운입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쭉 와가지고 언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언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지금 10월달 되면은 오술 합이 돼가지고 되게 이 사람에게 기가 많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오술 합 돼가지고 토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기를 확 뺏기는 게 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언제 하냐면은 11월달 되면요 갑기 합이 돼가지고 확 함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1월달 되면은 이 양정철이는 빼도 밥도 못하게 어떤 코너에 딱 몰린다. 이게 잡힌다. 그런 식의 운이 11월달에 와 있어요. 그때 민경호군은 11월달 되면 운이 잘 소통해서 탁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부정선거의 모든 결과의 추리는 양력 11월 되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다 드러나가지고 결과가 좀 이렇게 그 세상에 좀 까발려져 가지고 좀 이렇게 딱 드러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11월 달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양정철이는 그때 이렇게 뽀록뽀록 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힘들어져요. 12월 1월 달에 힘들어지고 특히 1월 달에는 이 사람이 되게 힘들죠. 그러다가 요 친구가 뭐냐면은 막 자기한테 옥주기 올 때는 다 도망갑니다. 이거 도망가자 외국 나와 숨어 산다는 사주입니다. 이 월지에 12신살상 재살이 있고 역마가 있고 하는 거는 특히 요 월지에 재살이 있으면요 요거는 꼭 꾀돌이 사주라 그러는데요. 꼭 사고치고 부도치고 도망다니는 사주라 그럽니다. 요거 그래가지고서 일지에 역마가 있어가지고 요 친구는 내년 2월 돼가지고 자기가 잡혀가지고 그 크게 옥살이 하거나 뭐 하건 그런 식의 원흉으로 부정선거 원흉으로 잡혀기 전에 딱 외국에 도망가 잠수 탑니다. 그런 식의 운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3월 9일에 대선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듭 얘기하는데 여기서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그 윤석열이하고 지금 추세를 봐서는 그 이낙연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재명이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운이 신축년적이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 자기의 평간이 해가지고 승승장을 잘 나가는 운이에요. 근데 이재명이가 언제 했냐면은 이렇게 이 친구들 이재명이가 되면 2월달부터 되게 물먹고 힘들어지는 운이에요. 그렇게 오는데 이낙연이가 만약에 계속 가면은 2월부터 승승장으로 딱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도 약간 갸뚱하면은 문재인이가 그 최종 경선에 정석인이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한마디 하면은 그 문바들은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정석인이나
저는 정세균을 더 이렇게 높이 보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 사람 뜨는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정세균 사주도 제가 이제 프로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정세균이는 그냥 그 옛날에 주식회사 쌍용에 그냥 무역 담당하는 그 상사였었는데, 걔 누구한테 눈에 드냐? 김대중한테 눈이 돼가지고 일순간에 국회의원 해가지고 뭐 국회의장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런 운이 그 정세균이는 내년에는 그 탄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뭐냐면은 12월 달에 정세균이가 그런 운이 와 있어요. 관인상생이가 12월 달에 뜨는 운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세균이하고 지금 정세균이하고 누구야? 정세균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이렇게 붙으면은 윤석열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자꾸 거듭 얘기했지만 윤석열이가 내년 1월까지 탄력을 받지만 바로 직전 2월, 3월 달에는 이렇게 막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 근데 대도 아슬하게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정선거의 결과는 올 11월 달, 10월 달에 민경욱 사주를 봐서는 많은 돕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되게 이렇게 저기하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인정받는다 할까 그런 식의 운에. 그러니까 정인이 이 사람이 용신인데 정인 무토가 용신인데 무술해가지고 되게 강하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관인 상생해가지고 살인상해가지고 되게 크게 오는 운이 10월 달에요. 10월 달에는 여러 사람이 민경을 도와줘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봤을 때 양정철이나 민경 사주를 제3자 이렇게 봤을 때는 11월 달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그런 식의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